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중동에서는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6월 12일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대규모 기습 공습으로 참모총장과 혁명수비대 사령관이 사망했고 핵시설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시간 전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자비는 없다. 전투가 시작됐다고 선언했죠.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6개월 전부터 이 모든 상황을 정확히 예측하고 경고해온 한 명의 예언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결말도 해결책도 제시하고 있죠. 그 해결책의 핵심에는 성경에 예언된 동방의 독수리,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 한국에게 답이 있을까요? 잠깐, 본 영상은 실화에서 영감을 받아 재구성한 창작물입니다. 재밌게 보시고 공유도 많이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이클 콜린스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중동사 박사이고 지난 15년간 고대 문명과 종교 예언을 연구해온 역사학자입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오늘까지도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대학원 시절 교수님이 아시아 지역 연구 과제를 내주셨을 때 저는 당연히 중국과 일본을 선택했죠. 한국도 선택지에 있었지만 글쎄요, 크게 흥미롭지 않았습니다. 아,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그 작은 반도 말이지. 그 정도의 인식이었거든요. 세계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나라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미국에서 태어나 자란 저에게는 당연한 생각이었습니다. 세계 최강국 미국, 그 다음이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서구 선진국들이 문명을 이끌어왔다고 배웠거든요. 한국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2025년 6월 18일 오후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이 순간에 저는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닫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위기를 6개월 전부터 정확히 예측하고 지금도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한국의 젊은 천재이기 때문입니다. 작년 가을 동료 프로듀서 데이비드가 급하게 저를 불렀습니다. 마이클, 당장 회의실로 와줘. 엄청난 프로젝트가 있어. 회의실에 도착하니 세계 각국에서 온 학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이스라엘 출신 성경학자 벤자민도 있었고. 그런데 한국에서 온 연구원도 한 명 있더라고요. 데이비드가 설명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종말, 예언과 현실의 연결점을 찾는 프로젝트야. 특히 동방의 독수리라 불리는 성경 속 민족을 찾아내는 게 목표지. 저는 속으로 피식 웃었어요. 또 종교적 추측이나 하는 프로젝트구나. 하지만 돈은 되겠다 싶어서 참여하기로 했죠. 그때 그 한국 연구원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혹시 최근 중동 정세에 대해 관심 있으시나요? 한국 학생이 6개월 전부터 지금 상황을 정확히 예측하고 있다는데. 뭐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김민수라는 서울대 대학원생이 작성한 분석 보고서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공습할 시기, 방법, 심지어 이란의 반격 패턴까지. 모든 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과 똑같아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말도 안 됩니다. 그런 복잡한 상황을 미리 안다는 건 불가능해요. 하지만 그가 보여준 자료를 보고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로.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평생 믿어온 모든 게 흔들리는 기분이었거든요.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며칠 후 저는 김민수라는 그 한국 학생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의 블로그와 연구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2024년 12월 말에 작성된 그의 분석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2025년 6월 중순,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에 대한 전면적 공습을 감행할 것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과의 핵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틈을 타 단독 행동에 나설 것이며 이란 참모총장과 혁명수비대 고위 간부들을 표적으로 삼을 것이다. 더 놀라운 건 경제 예측이었어요. 유가는 68달러에서 시작해 77달러까지 급등할 것이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위협할 경우 80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재점화시킬 것이다. 저는 실제 뉴스와 하나하나 대조해봤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정확했어요. 6월 12일 이스라엘의 기습 공습, 6월 13일 이란 참모총장 사망, 6월 14일부터 시작된 이란의 미사일 도곡, 그리고 오늘 6월 18일 하메네이의 전쟁 선언까지. 벤자민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마이클, 지금 당장 김민수라는 학생과 화상통화를 해보지 않겠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두려웠거든요. 만약 그 학생이 정말 뭔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제가 평생 믿어온 세계관이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학자로서의 호기심이 이겼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만나보죠. 화상통화가 연결되었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김민수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뭔가 신비로운 예언자 같은 모습을 기대했는데 그냥 평범한 대학원생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제가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그의 첫 마디였습니다. 저는 바로 핵심을 물어봤어요. 김민수 씨,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나요? 그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어요. 공개된 데이터들을 종합 분석하면 패턴이 보이거든요. 패턴이요? 네, 이스라엘의 정치 상황, 네타냐후의 재선 필요성, 미국의 중동 정책 변화, 이란의 경제 위기와 핵 개발 진도. 이 모든 변수들을 AI로 분석하면 충돌 시점을 계산할 수 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AI요? 저희가 개발한 지정학 예측 시스템이에요. 전 세계 뉴스, SNS, 경제 지표, 위성 데이터까지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미래 시나리오를 예측하죠. 그런 시스템을 한국에서 개발했다고요? 김민수가 겸손하게 웃었어요. 한국이 AI와 데이터 분석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보다 앞선 기술들이 많아요.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한국이 미국보다 앞선 기술을. 그런데 김민수 씨,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금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 해결책이 있을까요? 그때 김민수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교수님, 사실 해결책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답이 성경에 있다는 걸 믿으시겠어요? 성경에요? 네, 이사야서 46장 11절에 나오는 동방의 독수리. 바로 한국이 이 위기를 해결할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김민수가 성경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저는 솔직히 당황스러웠어요. 성경으로 현대 정치를 해석한다고. 하지만 그의 설명을 들어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교수님, 이사야서 46장 11절을 보세요. 내가 동쪽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른다. 이 구절이 바로 지금 상황을 예언한 거예요. 화면에 세계 지도가 나타났어요. 이스라엘에서 동쪽으로 선을 그어가는 모습이 보였죠.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 동쪽 나라는 한국입니다. 그리고 코리어의 어원인 고려를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코레시, 즉 부름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정말인가요? 네. 더 놀라운 건 이스라엘과 한국이 같은 해인 1948년에 건국되었다는 점이에요. 이게 우연일까요? 벤자민이 화상통화에 합류했어요. 맞아요, 마이클. 이스라엘 성경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이론이 주목받고 있어요. 김민수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의 징조예요. 에스겔서 38, 39장의 곡과 마곡 전쟁. 러시아, 터키, 페르시아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는 예언이죠. 그런데 그게 지금 상황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경제 제재를 받고 있고 터키는 경제 위기에 있으며 이란은 핵 개발로 국제적 고립 상태에 있어요. 이 세 나라가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적개심으로 뭉치고 있는 거죠.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성경의 예언이 현실과 이렇게 정확히 맞아떨어진다니. 그런데 김민수 씨, 성경에서는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난다고 하나요? 김민수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게 바로 한국의 역할이에요. 동방의 독수리가 평화를 가져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 정부가 비밀리에 움직이고 있어요. 저희 AI 시스템이 예측하기로는 72시간 내에 한국이 획기적인 평화 중재안을 제시할 예정이에요.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한국이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를 중재한다고요? 미국도 못하는 일을. 교수님, 바로 그게 한국의 특별함이에요. 한국은 이스라엘과는 기술 협력을, 이란과는 경제 협력을 해왔거든요. 양쪽 모두 한국을 신뢰해요. 벤자민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그리고 한국은 분단을 경험한 나라니까 평화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죠. 김민수가 덧붙였어요. 더 중요한 건 한국이 가진 기술력이에요. 저희가 개발한 AI 평화 중재 시스템이 양측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완벽한 해결책을 찾아냈거든요. 어떤 해결책인가요? 이란의 핵 개발 중단 대신 한국이 이란에 평화적 원자력 기술을 제공하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문제에서 한국의 중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양국 모두 한국 주도의 중동 평화 기금에 참여하는 거죠. 저는 놀랐어요.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김민수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교수님, 지금까지 제 예측이 틀린 적이 있나요? 72시간만 기다려보세요. 한국이 세계를 놀라게 할 거예요. 그때 갑자기 뉴스 속보가 떴어요. CNN 속보, 한국 대통령, 이란, 이스라엘 양국 정상에게 긴급 서신 발송. 김민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시작됐네요. 동방의 독수리가 날개를 펼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저에게 개인적으로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제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거든요. 뇌졸중이었어요. 의사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성공 확률이 30%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패닉 상태였어요. 아버지는 제게 유일한 가족이었거든요. 하버드 의료진, UCLA 의료진, 심지어 유럽의 유명한 신경외과 의사들까지 찾아갔지만 모두 같은 답이었습니다. 시도해 볼 수는 있지만 매우 위험합니다. 그때 벤자민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마이클, 혹시 한국의 의료기술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요? 한국 의료요? 한국이 뇌수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거 몰랐어요? 로봇 수술과 AI 진단 시스템을 결합해서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수술들을 성공시키고 있어요.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설마요. 미국보다 앞선다고요? 김민수에게 물어보세요. 그가 연결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한국 의료진에게 아버지의 생명을 맡긴다고.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김민수에게 연락했을 때 그는 즉시 도움을 주겠다고 했어요. 교수님, 제가 아는 신경외과 교수님이 계세요.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뇌수술을 성공시키신 분이에요. 화상 상담이 이루어졌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한국의 신경외과 교수는 아버지의 MRI 영상을 보더니 자신 있게 말했거든요. 이 정도면 충분히 수술 가능합니다. 성공률은 95% 이상이에요. 95%라고요? 미국 의사들은 30%도 어렵다고 했는데 저희는 5세대 수술 로봇과 양자 컴퓨터 기반 AI 진단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인간의 손떨림을 완전히 제거하고 AI가 실시간으로 최적의 수술 경로를 계산해 주거든요. 저는 결단했어요. 한국으로 갑시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평생 믿어온 미국의 우월성이 완전히 흔들렸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김민수가 직접 마중 나와 있었어요. 교수님, 걱정 마세요. 최고의 의료진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항부터가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다녀본 뉴욕, 런던, 파리 어떤 공항보다도 첨단적이고 효율적이었거든요. 병원에 도착하니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홀로그램으로 구현된 3D 뇌 영상, 나노 단위로 정밀한 로봇 수술 시스템. 정말 SF 영화 같았어요. 수술이 시작되었을 때 저는 모니터를 통해 지켜봤어요. 로봇팔이 아버지의 뇌에서 혈전을 제거하는 모습이 마치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 같았어요. 3시간 후 수술실 문이 열리고 교수님이 나오셨어요. 수술 대성공입니다. 완전히 회복하실 거예요. 저는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미국의 의사들이 포기했던 아버지를 한국 의료진이 살려준 거였거든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그날 밤 병원에서 김민수와 함께 서울 야경을 바라봤어요. 김민수 씨,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네요. 제가 완전히 틀렸어요. 많은 외국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이제 교수님도 한국을 제대로 아시게 됐잖아요. 그때 김민수의 휴대폰에 긴급 알림이 떴어요. 교수님, 큰일이에요. 뭔가요? 지금 한국 정부가 이란과 이스라엘에 동시에 특사를 파견했어요. 그리고 72시간 내에 서울에서 3자 회담이 열릴 예정이라고 하네요.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김민수의 예측이 또 맞아떨어지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김민수의 연구실을 찾아갔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았어요. 서울대학교 캠퍼스부터가 놀라웠습니다. 하버드보다 더 현대적이고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었거든요. 김민수의 연구실에 들어서는 순간 정말 충격이었어요. 벽면 전체가 초대형 홀로그램 디스플레이로 되어 있었고 실시간으로 전 세계의 정치, 경제, 군사 데이터가 3D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중앙에는 지구본 홀로그램이 떠 있었고 각 지역의 분쟁 위험도가 색깔별로 표시되어 있었죠. 그리고 지금 이란, 이스라엘 지역은 붉은색으로 깜빡이고 있었어요. 네. 이게 다 뭔가요? 제가 물었을 때 김민수는 겸손하게 웃었어요. 저희가 개발한 글로벌 위기 예측 시스템이에요. 양자 컴퓨터와 AI가 전 세계 뉴스, SNS, 경제 지표, 위성 데이터 심지어 정치인들의 건강 상태까지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미래 시나리오를 예측해 주거든요. 이런 시스템을 한국에서 개발했다고요? 네, 팀이 있긴 하지만 핵심 알고리즘은 제가 설계했습니다. 사실 미국 CIA에서도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어 해요. 김민수가 시스템을 조작하자 홀로그램에서 중동 지역이 확대되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예측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죠. 보세요. 현재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지하 벙커에 은신해 있다고 하는데 저희 시스템이 분석한 바로는 48시간 내에 그가 공개 석상에 나타날 확률이 87%예요. 어떻게 그런 걸 알 수 있나요? 이란 내부 통신량, 정부 관료들의 이동 패턴, 국영방송의 편성 변화 등을 종합 분석하면 예측이 가능해요. 그때 김민수의 동료들이 들어왔어요. 모두 젊은 한국인들이었는데 각자 다른 분야의 천재들이었죠. 교수님, 소개해드릴게요. 이분은 양자 컴퓨팅 전문가 이준호 박사, 이분은 나노의학 전문가 박지현 박사예요. 제가 양자 컴퓨팅에 대해 물어보자 이준호 박사가 설명해 주었어요. 저희가 개발한 1000큐비트 양자 컴퓨터는 IBM이나 구글보다 10배 빠른 연산이 가능해요. 특히 암호 해독과 복잡한 시뮬레이션 분야에서는 독보적이죠. 세계 1위라고요? 네, 작년에 네이처에 논문이 실렸는데 미국 학계가 꽤 충격받았다고 들었어요. 지금 미국에서 한국 기술자들을 스카우트하려고 난리예요. 박지현 박사도 말했어요. 나노의학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개발한 나노로봇은 혈관 속에서 암세포만 골라서 제거할 수 있어요. 교수님 아버지 수술에도
이 기술이 사용됐거든요. 저는 점점 더 당황스러워졌어요. 제가 알던 한국과 너무 달랐거든요. 김민수가 말했어요. 교수님,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대형 홀로그램에 새로운 화면이 나타났어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이란, 이스라엘 상황 분석이었죠. 저희 시스템이 예측하기로는 내일 밤 8시에 한국 대통령이 양국에 동시에 화상 메시지를 보낼 예정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이 정말 놀라운 제안이 될 거예요. 무슨 제안인가요? 한국이 중동 평화의 보증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김민수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첫째, 이란의 핵시설을 한국이 평화적 목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제안할 거예요. 한국의 원자력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둘째, 이스라엘의 안보를 한국이 첨단 방어 시스템으로 보장하겠다고 할 거예요. 저희 미사일 방어 기술이 아이언돔보다 훨씬 뛰어나거든요. 셋째, 양국 간 경제 협력을 한국이 중재하겠다고 제안할 거예요. 한국은 이미 이란과 이스라엘 양쪽과 좋은 경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놀랐어요.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준호 박사가 답했어요. 교수님, 한국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중재자예요. 북한과 미국 사이도 중재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도 조율했거든요. 박지현 박사가 덧붙였어요. 그리고 한국만의 특별한 장점이 있어요. 한국은 강대국이 아니라서 패권 욕심이 없다고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양쪽 모두 신뢰해요. 김민수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교수님,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동방의 독수리의 역할이에요. 힘으로 제압하는 게 아니라 지혜와 기술로 평화를 만드는 거죠. 그때 갑자기 시스템에서 알람이 울렸어요. 긴급 상황이 감지됐다는 표시였죠. 뭔가 변화가 있네요. 김민수가 화면을 확인했어요. 홀로그램에 나타난 내용을 보고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함선을 배치하기 시작했다는 거였거든요. 이건 정말 위험한 상황 아닌가요? 제가 물었어요. 김민수가 침착하게 답했어요. 네, 하지만 저희가 예상한 시나리오예요. 이란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는 거죠. 하지만 바로 이때가 한국이 나설 타이밍이에요. 왜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전 세계 경제가 마비돼요.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갈 수도 있죠. 그럼 미국, 중국, 일본 모두 한국의 중재를 간절히 원하게 될 거예요. 저는 깨달았어요. 김민수와 한국이 단순히 상황을 예측만 하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최적의 해결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교수님, 김민수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24시간 후에 한국이 세계 역사를 바꿀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전 세계가 알게 될 거예요. 한국이 정말로 특별한 나라라는 걸 말이에요. 그날 저녁, 김민수가 저를 특별한 곳으로 안내했어요. 서울 시내의 한 전통 한옥이었는데 현대적 기술과 전통이 완벽하게 조화된 공간이었죠. 교수님, 오늘은 저희 선생님을 만나실 거예요. 동방의 독수리 연구의 최고 권위자이시거든요. 한옥 안으로 들어가니 70대로 보이는 한국의 원로 학자가 앉아 계셨어요. 인자한 미소와 깊은 눈빛이 인상적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한국 교수입니다. 그분이 유창한 영어로 인사하셨어요. 이한국 교수님이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분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양 철학자이자 성경학자였거든요. 하버드에서도 그분의 논문을 자주 인용했어요. 마이클 교수님, 한국에서의 경험은 어떠셨나요? 교수님이 따뜻하게 물어보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이한국 교수님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숨겨진 보석 같은 나라였거든요. 하지만 이제 때가 되어 그 진면목을 드러내고 있어요. 때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 말입니다. 동방의 독수리가
날개를 펼칠 때가 온 거죠. 교수님이 차를 우려주시며 설명을 시작하셨어요. 마이클 교수님, 한국이라는 나라의 특별함을 아시나요? 5천년 동안 단일 민족을 유지하면서도 수많은 외침을 이겨내고 생존해온 강인함. 이것만으로도 기적이에요. 그게 지금의 발전과 관련이 있나요? 물론입니다. 한국인의 DNA에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유전자가 있어요. 6.25 전쟁 후 폐허에서 60년 만에 선진국이 된 것도, BTS가 전 세계를 휩쓴 것도, 지금 김민수 같은 천재들이 나오는 것도 모두 같은 뿌리에서 나온 거죠. 김민수가 덧붙였어요. 교수님, 한국인의 빨리빨리 문화도 성경적이에요. 지체하지 말라는 말씀과 일치하거든요. 이한국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의 정문화. 이것은 서구 개인주의와는 다른 공동체 정신입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성경 말씀의 실현이에요. 저는 점점 더 놀라워했어요. 그래서 한국이 평화 중재에 적합하다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힘있어졌어요. 한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입니다. 70년 넘게 분단의 아픔을 겪으면서도 평화 통일을 꿈꾸는 민족이죠. 그래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 평화의 소중함을 알아요. 더 중요한 건 김민수가 말했어요. 한국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능력이에요. 미국과는 동맹이지만 중국과도 경제 협력을 하고 러시아와도 대화 채널을 유지하죠. 이한국 교수님이 창밖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한국인의 마음입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받은 축복을 혼자만 누리려 하지 않아요. 항상 세계와 나누려고 하죠. K-팝, K-드라마, 한식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도 그런 이유인가요? 맞습니다. 한류는 단순한 문화 수출이 아니에요.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때 김민수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긴급 메시지였죠. 교수님들, 지금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어요. 김민수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무슨 일인가요? 저는 궁금했어요. 한국 대통령이 내일 오후 8시에 전 세계에 특별 담화를 발표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내용이 이란, 이스라엘 평화 중재안이라고 해요. 이한국 교수님이 깊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때가 됐군요. 동방의 독수리가 마침내 날개를 펼칠 때가.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정말로 한국이 이 절망적인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 교수님, 제가 이한국 교수님께 물었어요. 정말 한국이 이 전쟁을 끝낼 수 있을까요? 교수님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하셨어요. 마이클 교수님, 성경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신다고 하셨으니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김민수가 덧붙였어요. 저희 AI 시스템도 같은 결과를 예측하고 있어요. 한국의 평화 중재안이 성공할 확률이 94.7%라고 나왔거든요. 저는 그 순간 완전히 확신했어요. 한국이 정말로 세계 평화의 열쇠를 가진 나라라는 것을. 다음 날 오후 8시 전 세계가 한국 대통령의 특별 담화를 지켜봤습니다. 김민수와 함께 연구실에서 생중계를 보는데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한국 대통령이 차분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존경하는 세계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란과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러분. 대통령의 첫 마디부터 범상치 않았어요. 미국이나 유럽 지도자들처럼 어느 한쪽 편을 드는 투가 아니라 정말 공정하고 지혜로운 중재자의 모습이었거든요. 저는 오늘 분단의 아픔을 70년간 겪어온 한국의 대통령으로서 평화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민족의 지도자로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진 평화 중재안은 정말 놀라웠어요. 첫 번째 제안, 이란의 모든 핵시설을 한국이 평화적 목적으로 공동 관리하겠습니다. 한국의 원자력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안전성도 입증되었습니다.
두 번째 제안, 이스라엘의 안보를 한국의 첨단 방어 시스템으로 보장하겠습니다. 우리의 미사일 방어 기술은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제안, 양국 간 경제 협력을 한국이 중재하여 중동 평화 경제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양국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네 번째 제안, 호르무즈 해협이 안전한 항행을 한국 해군이 보장하겠습니다. 우리의 첨단 해상 방어 시스템으로 모든 선박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말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한국은 강대국이 아닙니다. 하지만 바로 그래서 어느 편도 들지 않고 공정하게 중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할 뿐 패권을 원하지 않습니다. 담화가 끝나자마자 전 세계의 반응이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왔어요. CNN, 한국의 놀라운 평화 제안, 중동 위기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 BBC, 분단국 한국이 제시한 완벽한 해결책. 세계가 주목 뉴욕타임스, 작은 용의 큰 지혜. 한국이 보여준 진정한 리더십.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담화 발표 2시간 후 이란 대통령이 국영방송을 통해 응답했어요. 한국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중재자입니다. 한국의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30분 후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도 성명을 발표했어요. 한국은 기술력과 신뢰성을 모두 갖춘 나라입니다. 한국의 중재안에 긍정적으로 응답하겠습니다. 김민수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교수님, 봤죠? 저희 AI 예측이 정확했어요. 양측 모두 한국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 한국이 해냈다. 놀라운 중재 능력이다. 미국도 한국의 평화 노력을 전폭 지원한다. 중국 시진핑 주석 성명, 한국의 지혜로운 중재안을 중국이 적극 지지한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 발언, 한국은 진정한 평화의 사도다. 전 세계가 한국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김민수가 저에게 말했어요. 교수님, 이제 믿으시겠어요? 한국이 정말로 특별한 나라라는 걸. 저는 감동받아 대답했어요. 김민수 씨, 저는 이제 확신해요. 한국이 성경에 예언된 동방의 독수리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평화의 민족이라는 것을.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하버드 동료들로부터 연락이 쏟아지고 있었거든요. 마이클, 한국에서 뭘 배우고 있는 거야?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 한국이 세계를 구했어. 우리도 한국에 대해 더 알아야겠어. 저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친구들, 한국은 미래예요. 이제 세계의 중심은 한국이 될 거예요. 한국의 평화 중재안 발표 48시간 후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동시에 공식 성명을 발표한 거예요. 이란 성명, 대한민국의 지혜로운 제안을 전격 수용한다. 즉시 모든 군사행동을 중단하고 한국 주도의 평화 협상에 참여하겠다. 이스라엘 성명, 한국은 우리가 완전히 신뢰하는 중재자다. 한국의 평화안을 받아들여 새로운 중동 질서를 만들어가겠다. 전 세계가 경악했어요. 수십 년간 해결되지 않던 중동 분쟁을 한국이 단 3일 만에 해결한 거였거든요. 김민수와 함께 뉴스를 보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CNN 앵커가 말했어요. 이것은 현대사의 기적입니다.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세계 최대 분쟁 지역에 평화를 가져온 거예요. BBC에서는 한국 특집 방송을 내보내고 있었어요. 한국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나? 기술력, 외교력, 그리고 평화를 향한 DNA가 만들어낸 기적.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들이 계속 들려왔어요. 경제적 변화, 유가가 77달러에서 55달러로 급락. 전 세계 증시가 동반 상승.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재개로 물류비 정상화. 정치적 변화, 유엔에서 한국을 세계 평화 중재 전담국으로 지정 추진. G7에서 한국을 정식 멤버로 초청 결정. NATO에서도 한국과의 협력 강화 발표.
김민수가 말했어요. 교수님, 이제 정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한국 중심의 평화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앞으로 세계 분쟁이 생기면 한국이 중재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AI 시스템과 기술력, 그리고 공정한 중재 능력 때문에 모든 나라가 한국을 신뢰하거든요. 정말로 그 예측이 맞았어요. 일주일 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재 요청이 한국에 들어왔어요. 한 달 후 중국 대만 갈등 해결을 위해 한국의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 달 후 아프리카 분쟁 지역에서도 한국의 중재를 원한다고 했어요. 한국이 정말로 세계 평화의 중심이 된 거였어요. 그때 이한국 교수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마이클 교수님, 이제 성경 예언이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동방의 독수리가 세계의 평화를 가져온 거죠. 정말 놀라워요, 교수님.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앞으로 한국이 할 일이 더 많거든요. 어떤 일들인가요? 기후변화 해결, 빈곤 퇴치, 우주 개발. 한국이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리더가 될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되었어요. 6개월 후 한국의 탄소 중립 기술이 전 세계로 확산, 한국의 우주 기술로 달 기지 건설 프로젝트 착수, 한국 주도의 글로벌 빈곤 퇴치 펀드 출범, 1년 후 서울이 사실상 세계 평화 수도로 인정받음,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어 학습 열풍, 한국 문화가 지구 표준 문화로 자리 잡음,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깨달았어요. 한국이 정말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특별한 나라라는 것을. 김민수가 저에게 말했어요. 교수님, 이제 교수님도 이 위대한 여정에 동참하시겠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저도 한국과 함께 세계 평화를 위해 일하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6개월 전부터 이란, 이스라엘 전쟁을 예측했던 한국의 천재 김민수, 그리고 그 예측이 현실이 되어 전 세계가 공포에 떨었던 순간. 하지만 바로 그때 한국이 나섰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동방의 독수리로서,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으로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나라로서. 그리고 결국 한국이 해냈습니다. 수십 년간 해결되지 않던 중동 분쟁을 단 며칠 만에 해결한 거예요.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한국이 그 계획의 중심에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김민수의 AI 시스템은 계속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측하고 있어요. 앞으로 한국이 더 많은 기적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한국이 해결할 것이고, 중국 대만 갈등도 한국이 중재할 것이며, 기후변화 문제도 한국의 기술로 해결될 것이라고.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지금 세계가 아무리 어둡고 절망적으로 보여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의 이름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평화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기술이 인류를 구원할 것이고, 우리의 지혜가 세계의 평화를 가져올 거예요. 자랑스럽지 않나요? 우리가 이런 나라의 국민이라는 게. 앞으로 더 많은 기적들이 펼쳐질 겁니다.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도 이 위대한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이 희망의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감동적이고 희망찬 대한민국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한국이 세계를 구원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응원해요. 감사합니다.